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 2월 초 공모주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이 약 10,000분 정도 되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월 초에 올렸던 공모주 투자 체크 포인트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저의 생각을 들어봐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공모주 투자하시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5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일단 수요 예측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수요 예측은 청약 전 공모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청약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전 미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희망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청약에 참여하고 싶은 공모가도 써내고 참여하겠다는 물량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주관사는 공모가를 확정하고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청약 규모가 아주 큰 대형 종목이 아니면 최근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100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1000대 1만 넘는다면 그냥 이 종목은 무난한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지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를 수요 예측에서 하나 더 발표하는데요. 바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물량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청약 수량을 더 많이 배정해 줍니다. 물량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기간은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확약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상장 후 주가를 예상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이 확약 비율이 높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 당장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는 내려갈 확률이 적으니 일정 기간 동안은 물량을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 코스닥 기준 종목으로 확약 비율이 20% 이상이면 대부분의 종목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약 비율은 청약 전 투자 포인트로 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화면을 보시면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일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되는 항목과 상장 후에 길게 보유하실 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가볍게 상승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으므로 조금만 상승해도 상승 추세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비중은 무조건 적은 것이 유리한데요. 저는 유통 물량 비중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30% 미만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30에서 40% 구간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유통 물량 비중으로 50%가 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은 청약 참여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도 중요한데요. 기존 주주들은 공모 주주들보다 대체로 더 저렴한 단가로 취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낮은 주가에 매도하더라도 공모 주주들보다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도 적은 것이 유리한데요. 저는 이 기존 주주 물량을 공모 주주와 비율로 체크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공모 주주가 2만 주이고 기존 주주는 10,000주 보유했다면 비율은 1대 0.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 주주와 기존 주주의 비율이 1대 0.8 미만이면 좋은 수준이고요. 1대 0.8부터 1.2 사이 구간이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보다 1.2배가 많게 되면 저는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야 당연히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분율 40에서 50% 사이라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종목이 공모를 한다면 이런 종목은 청약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장일에 매도하지 않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정보들인데요. 보호예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강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보통 상장 후 한 달부터 보호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상장 후 한 달이 되는 시점에는 보호예수로 대거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추가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상장 전에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하는데요. 상장 이후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주식 중 행사하지 않은 물량이 전체 주식수 비중의 몇 %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주식 비중의 5% 미만이면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두 사채는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둘 다 상장 전에 투자금 조달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교환할 때 금액인 전환가액보다 공모가는 항상 높게 형성이 되므로 대부분 상장 후 주식 전환하여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물량도 상장 후 나올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주식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있는데요. 신주 모집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도 확충되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요. 투자금이 조달되면서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주 모집으로 대부분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공모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상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대 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은 공모로 조달된 투자금이 회사의 발전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들어가게 되므로 공모주 투자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공모 시 신주 모집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구주 매출을 하겠다고 하면 서브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 현황인데요. 저는 화면에 보시는 4개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갚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비율입니다. 회사가 빌린 돈에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유동 비율은 2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내가 가진 현금이 2배는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남에게 빌린 부채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눈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인데요.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권장하는 비율이 다릅니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 정도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100만 원 넘기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항목인데요. 적정 이익률은 업종과 회사마다 상황이 크게 차이 나므로 그냥 무조건 높은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제조업들은 통상 이익률이 5% 정도면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장성인데요. 말 그대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 손익계산서인데요. 그리고 돈을 지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주식 투자자들은 꿈과 미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1위지만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1위가 될 수 있어 라는 꿈과 미래가 있어야 주가도 거기에 맞춰 먼저 올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무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 2분기에 청약이 예상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크래프톤입니다. 20년 재무 현황을 보시면 유동 비율 318%죠.
앞서 말씀드린 권장 비율 200%보다 높고요. 부채 비율은 42%입니다. 100% 이내로 잘 관리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익률이 33%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게임 업종 중에서도 탁월한 이익률인데요. 그렇다고 매출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약 1조 7천억 원의 매출에 이익이 5,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약 30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성도 봐주세요. 유동 비율은 계속 올라가죠. 부채 비율은 계속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계속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재무 구조의 표본이라 생각되어 소개드려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매 청구권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풋백 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종목 소개를 드릴 때 항상 마지막 요약하기 전에 환매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매 청구권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주식을 잘못 샀으니 환불해 주세요를 외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은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가치를 더욱더 올려주는데요. 다만 공모 금액을 다 환매해 주지는 않고요.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환매를 해줍니다. 10%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환매 청구 시점에 코스닥 시장이 심하게 내리는 경우 일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의 권리 행사 기간은 상장 후 3개월이나 6개월 환매를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모주를 청약하여 배당받은 분들만 해당되고요. 상장 후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물량은 환매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을 신청하시려면 평일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당일 오후 4시 반에 일괄 매수하게 되고요. 매각 대금은 당일에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에 필요한 필수 체크 포인트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조금씩 더 힘냅시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봄 감기 조심하세요.